국제금융시장은 기록적인 가격 변동성을 겪으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역사적인 폭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은 단 하루 사이에 10일 넘게 급락했으며 은 가격은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은의 경우 지난 2025년 10월 45년 만에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하며 역사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불과 석 달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상승분을 하루아침에 반납하며 시장 참여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폭락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있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온스당 $5,600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지속되자 많은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증거금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금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강제 매도가 다시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연쇄적 악순환이 발생하며 낙폭을 키운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귀금속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금, 은과 같은 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인 시장 또한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은 곳으로 귀금속 시장의 붕괴가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입니다. 주식시장 또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는 단순히 차익 실현을 넘어선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금융시장을 뒤흔든 근본적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때의 나이에 이미 연준 이사를 역임한 월가의 유명 인사이자 유력 후보였으나 시장은 최근까지 다른 후보들의 지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이루어진 그의 지명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지며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시장이 케빈 워시 지명자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통화정책관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 등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시중에 풀린 달러가 연준 설립 이래 발행된 총량보다 많을 정도로 급증했고, 이것이 자산 가격 거품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여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이는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로 이어져 자산 시장의 폭락을 유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동성 축소의 최종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는 시중에 풀린 달러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 설비 투자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다소 고통스러운 유동성 회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한 금리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기이한 정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세 인상은 수출 타격 우려로 인해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을 유발하지만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오르는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 내부의 요인보다는 급변하는 외부 외환 시장의 환경 변화, 특히 엔화의 움직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의 핵심 원인은 엔화 가치 상승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연은이 엔달러 환율 수준을 체크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시장은 이를 엔화 약세를 저지하려는 미일 정부의 구두 개입 혹은 실질적 개입 예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185엔대에서 5% 가까이 급락했고, 원화 역시 엔화와 동조화되어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목격되는 미일 간의 환율 공조 움직임으로 수십 년 만에 겹친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시장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금융시장을 강타한 역사적 폭락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시장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폭락이 장기적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과열된 시장의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금과 은의 펀더멘털, 즉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 산업용 은 수요 증가,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근본적 수요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브스와 여러 기관 분석가들은 가격이 조만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개인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폭락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레버리지였다는 점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귀금속, 암호화폐, 주식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고 현금이라 단기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공포에 매도하거나 탐욕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미일 환율 공조의 향방, 그리고 관세 협상 결과가 향후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유동성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며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투자자에게는 이 격변의 시기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